네, 이제는 저희가 그래도 TR 시리즈를 뭐 완벽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서도 이렇게 이 정도는 뭔가 구분 지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TR 전문가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유튜브에 영상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TRM이가 없었고 TR90라는 제품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가 다이어트 시장에서 우리나라 1위를 달성하게 해준 그 제품에 대한 자세한 트레이닝 과정이 그 유튜브 영상 속에 있는데요. 올해 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TR 전문가 과정 코스의 영상은 TR90와 TRM이를 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춘 제품은 바로 TRM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TRM이가 오늘 나눠드리는 주제에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혈당 다이어트 개념이에요. 주변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등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한 개라도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주변에 많은가요? 아니면 이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요? 보통 본인의 부모님 혹은 남편의 부모님, 나의 조부모님, 남편 쪽의 조부모님 이렇게 내 위에 사람 가족들만 합쳐봐도 여기 나와 있는 질병들은 모두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3가지는 딱 봤을 때 우리 눈에는 되게 질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실제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거를 질병으로 인식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 뭐 죽을 때까지 약 먹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아주 무서워하세요. 왜냐면 자다가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고 뇌경색이 일어나서 제때 가지 못한다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병원약을 10년 이상 먹는다? 거의 높은 확률로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병원약을 드시는 지금 당장은 본인이 아프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질병이다,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될 시에는 심각한 합병증과 또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처럼 목숨의 위험을 받는 그런 질병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질병을 보면요.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걸 2개에서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이 3가지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심혈관 질환들은 결국 같은 병이에요.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고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더 많이 쌓였냐, 어디에 더 많이 문제가 됐냐에 따라 달린 것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병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같은 원인,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 바로 다이어트예요. 이미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다이어트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 상품까지 출시가 된 지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그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국의 비만율은 훨씬 더 높아져 버렸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인의 비만율이 60%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인들이 이런 비만으로 노출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질병들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거나 너무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심혈관 질환과 다이어트가 결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뜻은 TR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살을 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TR과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주변에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도 다이어트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2달간 생으로 굶어서 20kg 이상을 뺀 적이 있었고, 대학생 때도 살을 뺐었고, 정말 살아오는 내내 다이어트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건강해지던가요? 절대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했다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하고 체력이 좋아지고 당뇨가 나아지고 고혈압이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마른 당뇨라고 해서 몸이 굉장히 날씬하고 말라 보이지만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살을 뺐다고 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좋아지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급하는 TR이라는 시리즈의 제품들은 다이어트가 됨과 동시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좋아지고요. 반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치고 싶어서 TR을 했는데 살이 빠지는 이런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얘네들이 걸리게 된 원인이 똑같다는 것처럼 얘네들이 좋아지는 원인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이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도 있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 그래프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이 보통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하거나 우리가 젊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밥을 막 먹으면 이건 파란색과 같은 형태의 혈당 상황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혹은 나쁜 식습관과 나쁜 운동 습관에 의해서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식습관이 무너지게 될 시에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 식사를 했을 때 빨간 색깔 같은 화면처럼 아주 높고 크게 혈당 스파이크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그냥 높게 나왔나 보다 하고 넘겨 짚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하게 될 시에는 췌장에서 혈당이 혈중 피 속에 너무 많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주고 그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벽을 열어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들이 세포 속으로 쫙 들어가서 얘네들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요. 너무나 높은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되면 췌장에 가는 이 자극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서 췌장이 점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도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 세포벽에 계속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오히려 점점 내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밥을 먹어서 혈당이 막 쳐도 세포들이 벽을 열지 않아서 내가 운동을 하고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당뇨 전 단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 증상에서 빠르게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회복하지 않고 병원 약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결국 인슐린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뇨라고 하는 질병을 처방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당뇨 전 단계와 당뇨라는 질병을 처방받았다라는 것의 개념이 그렇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그 둘은 같은 상태인데 보통 분들이 "당뇨 전 단계예요."라고 하면 "아 나 아직 건강하다. 아 아직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포벽에 지방이 많이 끼기 시작을 했고 혈관이 공격받고 있고 혈관벽에 기름때가 많이 꼈으니 빨리 얘네들을 청소를 해 줘야 당뇨 전 단계에서 건강한 사람의 상태가 되듯이 많은 분들이 "당뇨는 불치병이야.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돼. 당뇨는 한 번 걸리면 절대 나을 수 없는 질병이야."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당뇨는 당뇨 전 단계에서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듯 당뇨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 또한 같은 원리로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쉬운 게 왜 안 되냐? 일단 혈관 청소가 돼야 되고요. 몸에 있는 혈당들이 잘 소화될 수 있는 체질로 변해야 되고요. 내 몸에 쌓여 있는 지방들을 연소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면 당뇨가 좋아지는데 이 세 가지를 해 주는 게 바로 TR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되면 또 하나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매체에서 다루는 것들은 우리가 애초에
당뇨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식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내지 않는 그런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가져라라고 하는데 이게 곧 다이어트에 좋은 식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오시스타라는 분의 그 계정에서 본 자료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캡처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라고 하면 굉장히 건강한 식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샌드위치를 먹었더니 혈당이 굉장히 높게 180까지 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리로스, 오리탕, 볶음밥 이런 거 먹으니까 당연히 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샌드위치와 오리고기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혈당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혈당을 많이 치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들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럼 나 뭐 먹어?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샌드위치도 그럼 못 먹고 오리고기도 못 먹고 도대체 뭘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음식들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치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식사를 하기 전에 TR고 쉐이크나 TR 쉐이크, 우리의 TR 시리즈에 속해 있는 쉐이크를 먹고 식사를 할 시에는 놀랍게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건강한 사람의 혈당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삼겹살 구이에 당이 그렇게 높다는 망고까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크림치즈가 많은 설탕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간 케이크조차도 쉐이크를 먹고 먹었더니 혈당이 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집에 있는 반찬이기 때문에 반찬은 똑같죠? 똑같은 반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쉐이크를 먹지 않은 날의 혈당과 쉐이크를 먹고 먹은 날의 혈당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에도 쉐이크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반론하자면 TR이 들어가신 분들에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난 뒤에는 쉐이크를 하나를 다 먹고 밥 드시는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쉐이크를 두세 모금 정도는 마시고 식사를 하시게끔 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유튜브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를 하기 전에 야채나 과일을 먼저 먹어라."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장에 딱 들어올 때 밥이나 고기와 같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형태가 먼저 들어오게 될 때는 혈당이 막 치게 되는데 야채나 과일과 같은 그런 식이섬유나 당 성분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치지 않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먹는 것보다도 TR 쉐이크를 먹었을 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TR을 끝났다. 유지어터다. 혹은 나는 지금 조금 감량하고 싶은데 집에 쉐이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쉐이크를 먹는 습관만 잘 들이셔도 당뇨도 예방을 하고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비만, 살이 찌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먼저 보여드려요. 보통 TR을 전달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아무것도 못 먹잖아. 배고프잖아. 그럼 나 이런 거 참아가면서까지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 그렇게 해 봤는데 살 안 빠져."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0 대만 지나도요. 아무리 안 먹고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단 1 킬로도 빠지지 않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해독이 됐냐, 두 번째는 당 조절이 잘 됐냐. 혈당에 관련된 측면에서는 그래서 TRM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먹는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혈당 다이어트에서 핵심은요. 식습관, 말 그대로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습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뭘 먹었냐, 내가 야채만 먹었냐, 뭐 고기만 먹었냐, 내가 일반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뭘 먹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내가 어떻게 음식을 구성하고 그 음식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다이어트에 좋다는 닭가슴살, 바나나, 고구마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식을 먹는데 둘이 동시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오히려 일반식을 먹는 사람이 더 많이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선 혈당 스파이크를 불러일으키는 하면 안 되는 나쁜 습관들 먼저 정의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정말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고 제대로 배워 놓으셔서 주변에 만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신 분들에게 이 정보를 꼭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정보를 나눠 주시면서 TR을 전달할 때 훨씬 '아 그럼 진짜 TR을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TR은 내가 한 번 전달을 해 두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꼭 하더라는 거예요. 1 년이 지나서 하든 3 년이 지나서 하든 5 년이 지나서 하든 다 이런 경험도 있으신 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TR은 제대로 전달만 해 둔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절대 빠른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샐러드를 먹고 샌드위치나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마시듯이 막 빠르게 식사를 하시는 분은요.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혈당 스파이크도 엄청나게 칩니다. 빠르게 식사를 하면 당연히 흡수가 빠르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빠른 흡수를 시키는 게 바로 갈아 마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뭐 당근이나 토마토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을 갈아 드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만약에 당뇨 전 단계다 혹은 당뇨 환자다, 심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토마토, 당근과 같은 것도 갈아 마시는 것조차도 그분에게는 혈당 스파이크를 굉장히 크게 일으키거든요. 이건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야채면 다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혈당을 조절하고 싶다면 야채여도 갈아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TR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필수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균형한 식단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불균형한 식단은 제가 이따가 외식 팁을 알려드릴 때 예시를 좀 들어 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소비자분들이 "아 TR 굉장히 쉽다. 아 TR로 다이어트하는 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드린 것처럼 갈아 마신다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뿐 아니라 한종 음식만 많이 먹는 식사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다이어트 하니까 오늘 고깃집 가서 비계 없는 목살을 구워서 밥 없이 그냥 목살만 먹을 거야." 하는 사람과 나는 오늘 목살도 먹지만 쌈야채도 먹고 밥도 반 그릇 정도 해서 천천히 식사를 할 거야. 한다면 후자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15일 동안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식단을 하실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이게 당뇨 식단에는 훨씬 더 중요해져요. 당뇨 식단을 드실 때는 중요한 게 급식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종류의 음식을 많이 담는 원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쪼끔 담아서 균형 있게 먹는 게 훨씬 좋은 그런 급식판 같은 식사를 하시는 게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효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효소는 효소를 먹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효소를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 효소를 먹는다.' 지금 굉장히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성 당뇨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 친구들 중에는 옛날에는 분명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제 친구들이 임신을 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임당 검사예요. 자기들이 임산부 주변에 임산부들이 당뇨를 걸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당뇨에 걸릴까 봐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임당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임신성 당뇨로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진 친구를 1대1로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TR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왜 임신성 당뇨가 왔는지 그 원인을 막 추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임신 기간 동안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소화불량이 오다 보니까 하루 3번 매일 효소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량을 먹었는데 원래 같으면 천천히 흡수가 돼야 될 것들이 빠르게 흡수가 되다 보니 혈당 스파이크를 매 끼니마다 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10개월, 10개월 동안 먹진 않았겠지만 몇 개월을 효소를 먹다 보니 당연히 인슐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임신성 당뇨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런 혈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시장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만약에 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이 시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실제로 TR 시리즈는 3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 웰니스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 11월에 혈당을 특별히 더 관리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혈당 엣지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아마 이게 출시가 되고 나면 주변에 계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신 분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가망 명단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당 챌린지도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9월달 TR 챌린지 때도 이 혈당에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TR 시리즈가 굉장히 큰 도움으로 전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혈당에 안 좋은 습관을 알았다면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손상된 췌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느린 식사 당연하죠. 두 번째 느린 당 흡수 당연하죠. 세 번째 균형 식단. 느리게 먹고 느리게 흡수되고 균형 있게 식단을 하시는 거는 즉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혈당에 관련된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질병들은 다이어트와 일치된 질병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습관으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 공복 시간을 14시간 이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이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2시간을 추천을 해보시고 12시간을 했을 때 컨디션이 나쁘다. 그러면 11시간, 10시간 정도로 해보고 12시간 했는데 괜찮다라고 하면 13시간, 1시간 단위로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분이 당뇨가 아니다, 전 단계 정도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14시간을 먼저 추천을 드려보시고 괜찮아지면 16시간 정도까지 늘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 공복 시간을 아침을 건너뛰고 저녁에 먹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직업 스케줄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저녁 때를 공복으로 비워두는 거를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혈당이 좋아지려면 저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복 운동을 아침에 하셔야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혈당이 좋아지고 싶다, 내가 혈관이 좋아지고 싶고 뭔가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공복 또한 저녁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아침 식사를 드시고 저녁에 공복을 하실 수 있도록 다이어트도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침 운동하고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를 공복 시간 14시간을 지켜가면서 하시면 굉장히 다이어트와 이 혈관 관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쉐이크를 먹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식전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습관을 평생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평생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고 싶다? 무언가 식사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헤비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무조건 쉐이크를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훨씬 더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식사 시간 30분 이상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치팅데이를 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죄책감을 안 들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너무 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천천히 드세요라는 거예요.
원래 식사도 3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가지시는데 외식할 때는 그것보다 더 천천히 먹으라고. 그것보다 더 천천히 먹다가 배부르다라는 포만감이 들면 숟가락을 내려놓으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게 혈당에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죠. 갈아 마시면 안 됩니다. 야채도 갈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 죽이나 스프 같은 형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씹어 먹고 입에서 많이 씹을 수 있고 뭔가 소화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잡곡밥이나 당근이나 생당근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징어만 먹는다라기보다는 오징어랑 야채랑 이런 것들 같이 볶아서 잡곡밥이나 뭐 호밀빵과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여섯 번째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하고 다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여섯 번째 내용을 말하면 TR에 대한 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세요. 보통 본인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개념이 TR과 딱히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TR을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사실 TR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TR을 하는 거에 망설임이 없으세요. 왜냐면 이 가격에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살이 빠진다면 정말 가성비 끝내준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편견, 그 편견을 깨주는 게 저는 닭가슴살, 고구마, 바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식단이 바로 이 세 가지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외부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식단을 짜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실패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식단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요. 식이섬유의 양에 비해서 당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내가 다이어트용으로 먹는다? 전혀 맞지 않고요.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먹어야 된다면 바나나 딱 반 개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통 바나나 먹으면 몇 개 먹어요? 기본 두세 개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이 전혀 타지 않는다. 고구마도 같은 이유입니다.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려면 생으로 드셔야지 얘를 찌거나 굽는 순간 여기 있는 식이섬유들이 전부 다 당 성분으로 바뀌면서 그냥 살찌려고 먹는 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단을 짜고 있죠.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을 좀 구분지어야 하는데요. 사실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간이 약해요. 성별과 상관없이 간이 약하신 분들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닭가슴살을 내가 뭔가 반찬으로 어쩌다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3달 내내 다이어트만 먹는다? 이런 행위는 내 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닭가슴살을 정말 한 달 내내 삼시세끼를 먹었는데 운동도 매일 2시간씩 하고 식단도 매일 닭가슴살밖에 안 먹었는데 살이 단 1kg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리고 그때 간 수치를 체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전 빨간색의 끝점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지?' 하고 추적을 해 봤더니 제가 먹은 건 닭가슴살밖에 없었거든요. 닭가슴살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닭가슴살 중에 무항생제 유기농으로 된 닭가슴살을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닭가슴살을 주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져서 체지방 분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의 편견을 깨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원인 중에는 저는 식단이 굉장히 좋은데 혈당이 안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아져야 근육이 가장 많은 혈당을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근육이 없다? 그러면 내 몸은 겉으로 봤을 때 말랐냐 뚱뚱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당뇨는 뚱뚱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당뇨에 걸리면 팔다리는 계속 살이 빠지고 배만 살이 찌는 체형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말랐다고 해서 당뇨의 위험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살이 쪘냐 안 쪘냐가 아니라 몸의 근육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당뇨에 노출이 됐냐 안 됐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뇨이신 분들은요, 특히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가장 많은 부위는 하체거든요. 하체 근육만 키워놔도요, 당을 처리하는 기능이 두세 배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TR을 전달할 때, 특히 TR미를 전달할 때 제일 집중해서 전달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외식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 외식하는 방법을 왜 알려드리냐면, 외식을 하세요라고 외식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외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아, 집에서도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겠구나를 갈래로 이해하시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외식 팁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뭐냐? 골고루 균형 잡힌 음식을 천천히만 식사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사실 중국 음식이나 초밥은 안 돼요. 중국 음식이나 초밥은 치팅데이지 외식으로 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중국 음식은 너무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초밥은 너무 밥의 양이 많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라 사실 이 두 개는 어떻게 먹어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식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끼리 이태리 식당에 갔다. 그럼 이태리 식당에 가서 치즈랑 햄밖에 없는 피자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해산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신선한 야채가 막 올라가 있는 그런 피자 있잖아요. 루꼴라 같은 게 막 올라가 있는, 뭐 브라타 치즈가 올라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토핑이 올라가 있는 화덕 피자.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올리브 파스타. 올리브 파스타도 면하고 마늘밖에 없는 거 말고 뭐 해산물도 있고 야채도 있고 좀 다양한 토핑이 있는 올리브 파스타, 샐러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서 시켜서 드신다면요, 굉장히 좋은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굉장히 균형 잡혔죠? 이거를 천천히만 식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베트남 음식점에 가서 월남쌈을 드신다든지 혹은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시되 꼭 쌈야채를 많이 싸서 드시고 밥은 반 공기 정도는 꼭 같이 드셔주시고, 외식하기 전에 쉐이크 꼭 드셔주시고, 외식하기 전에 쉐이크 먼저 먹고 식사를 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식사하다가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는다? 그러면요, 굉장히 이런 습관만 들여주시기만 하셔도요, 앞으로 당뇨 위험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내가 막 닭가슴살만 넣고 먹는다든지 토마토만 넣고 먹는다든지 오이만 먹는다든지, 이것보다는 오이 조금, 토마토 조금, 뭐 고구마 조금, 닭가슴살 조금, 오징어 조금, 밥 조금, 이렇게 균형 있게 식단을 하시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설명드리면 TR미는요, 굉장히 쉽게 느끼세요. 제가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보내드리는 TR미 설명 내용과 그 식단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TR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TR을 결제하고 TR이 도착했어요 라고 하시면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아마 좀 더 쉽게 TR미를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과일 섭취적인 부분은, 과일은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맞고요. 너무 먹고 싶다면 저는 키위를 드시라고 해요. 그린 키위. 초록색 키위는 생각보다 당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과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키위를 오전에 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 전신에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큰 개념이 바로 혈당 관련해서 혈당 조절하는 것과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혈당에 대한 개념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혈관 독소와 디톡스 개념의 TR 과정은 다음번에 또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을 먼저 드리자면, 아까 제가 어떤 분한테는 TR미를 전달하고 어떤 분한테는 TR90를 전달하는 게 조금 더 구분지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토피, 피부 질병, 원인 모를 두통, 원인 모를 어떠한 질병 상태, 이러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독소로 인한 질병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TR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살이 엄청 쪘는데 아토피까지 있어. 내가 뭔가 살이 엄청 쪘는데 탈모도 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TR90를 좀 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 스타트 식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것에 초집중해서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다음번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패밀리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조차도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와 독소 배출이 가장 중요해요. TR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신욕과 음양탕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말 이런 질병들을 고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살 빠지는 데도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면 지방은 다 독소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내장 지방, 셀룰라이트는 다 독소가 가득가득 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혈당 조정과 마찬가지로 독소를 제거를 해도 살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우리가 하는 반신욕과 음양탕이 이런 독소 배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R만 하시기보다는 TR을 하면서 올바른 식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TR을 하면서 올바른 식단을 하실 거라면 반신욕과 음양탕까지 같이 하신다면 아마 정말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은요, 뭐라고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와 원인도 똑같고요. 결과도 똑같고요. 해결책도 똑같습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전부 나의 시장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TR에 관련된 제가 올려드린 전문가 과정 영상을 한번 집중도 있게 공부해 보시면서 스폰서님들과 트레이닝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 저는 이 TR미 패키지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TR미가 나오고 나서부터 제 주변에 TR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 확률로 어마어마한 결과로 지금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이 되고 계신데, 지금 TR이 매달 챌린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매달 이루어지는 챌린지를 어떻게 하면 내 뉴스킨 어필리에이트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내가 무언가에 좀 이게 굉장히 이해하고 우리 패밀리 그룹에서 운영해 주는 바디방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회사에서 운영해 주는 TR 케어 어플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결국에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룹에서 진행해 주는 바디방, 회사에서 해 주는 TR 케어 어플, 그리고 매달 이루어지는 챌린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TR미를 3개월 정도 드시고 나면 100%로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기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TR을 전달한 분이 나로 인해 TR미가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산으로 잘 연결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 TR미를 전달한 친구가 정말 장난 아니라고 TR미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벌써 5kg가 가까이가 빠졌거든요. 근데 진짜 TR미를 하잖아요. 3개월 지나고 16kg 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 정말 배부르고 너무 쉽고 정말 이렇게까지 쉬운 다이어트는 해본 적이 없다. 정말 TR미는 평생 먹고 싶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식단에 대해서 나는 그런 야채 풀떼기 먹으면서 못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딱 15일만 버텨 보라 그래요. 첫 달만 제대로 버티면 그 이후에는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다 맛없게 느껴질 거라고. 내가 먹고 싶던 게 맛이 없어지고 오이나 당근 이렇게 맛이 없는 애들이 맛있게 느껴지면 다이어트가 쉽냐고 어렵냐고.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건 어렵지만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거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R 시리즈의 이 제품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고 좀 더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9월 달을 보내셔서 이번 9월 챌린지에 많은 분들에게 이 혈당 다이어트 개념으로 TR을 한번 전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